전당대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8월 22일로 전당대회 날짜가 잡힌 상황인데 그 와중에 이 전한길 씨의 입당 문제로 뭔가 전선이 형성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친길 반길 구도가 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장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전한길 강사 같은 사람도 품어야 된다는 입장이고, 근데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좀 만나면서 약간의 반극우 연대가 형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친길 반길 이런 용어는 이제 언론에서 듣기 이게 말하기 좋으니까 만들어낸 조어고요. 예. 사실 그 큰 핵심은 우리 당이 과거에 잘못, 다시 말하면 그 권력에 줄 서는 정치를 했다는 걸 반성하고, 계엄 자체는 몰랐지만 거기까지 가는 길에서 당이 잘못한 게 많다. 그걸 반성하고 앞으로 나가겠다는, 그게 혁신인데, 그 혁신에 반대하는 그 세력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당은 탄핵의 바다에 계속 있어도 된다. 계엄이든 뭐든 옹호하고, 뭐 때로는 부정선거를 옹호하는 사람도 우린 필요하니까 계속 뽑는다. 네. 이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혁신 대 구구의 그 구도가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몇 명의 어떤 반구구 연대,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당원과 지지자와 국민들 머릿속에 이것에 대한 그동안 막 섞여 있던 것들이 대단히 선명해지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전당대회의 그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지금 사실은 에너지도 없었죠, 사실. 네. 다들 언론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민의힘은 저렇게 져놓고 무덤 같다, 조용한 무덤 같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혁신과 극우의 구도 속에서 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힘이 지금 부딪히면서. 그래서 이 지지자들과 당원들도 이 당이 살기 위해서 내 생각부터 어느 쪽으로 정립을 해야 되는가. 원래 뚜렷하신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아마 이런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굳이 내부에서 싸울 거 뭐 있나. 그런데 네. 이게 당의 운명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당원과 지지자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 그 지지자와 당원들 속에서 그 연대가 만들어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형성될 거라고 봐요. 예. 뭐 여론의 흐름은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 룰을 보면 이제 혁신위에서는 국민 여론조사 100% 반영하는 안을 내셨는데 변경 없이 당심 8, 민심 2, 이 룰이 유지가 됐잖아요.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또 힘을 많이 받아서 좀 민심과는 좀 다른 결론이 나올까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룰을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도 네. 당원들께는 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오랜 동안 당을 지켜오신 분들의 목소리에 당연히 가중치가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저희가 사실 대단히 죄송스러우면서도 그런 안을 만들어낸 것은, 우리가 이 정치 진영화 속에서 예.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그 혐오감도 굉장히 강하고,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뭐랄까요, 이게 결집이 되는 기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 전체의 민심과 지금 당심에 약간의 거리가 생겨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우리 당이 살고 정치인들이 당을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이 당심과 민심을 접근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것을 당선 전략으로 삼는 게 가장 좋은 구조인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의 그 상황을 보면 이 당심과 민심을 더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당을 민심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뜨리는 것을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으로 만들고 그 당선 전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의 앞날을 위해서는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혁신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대선에서 40%를 받았어요. 네. 그 40%도 지금 많이 이탈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나라가 무너지길 걱정하시는 분들의 표가 40%였지, 네. 그게 이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 안에 다가 아니에요. 그중에 일부에 불과해요. 저희는 그 40%도 지금 못 지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면 혁신위의 걱정은 이것을 어떻게 더 키울 거냐. 그 키우는 방법은 이 민심과 당심을 접근시키는, 그러고 접근시키려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그 전당대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전대 룰을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예. 그 뭐 어떤 개인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가 아니라 네. 이 당을 민심과 조금이라도 접근시키려고 하는 분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혁신이 일정이 좀 많이 남아 계신데 아까 제일 처음 질문도 의총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대로 의총이 안 열리고 뭐 지지부진하게 전당대회가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인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생각하는 다음 구상은 뭐가 있으실까요? 더 좀 이렇게 타격적인 뭐 제안이나. 지금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도부가 뭐 여러 가지 압력을 안팎으로 받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냥 혁신위를 고사시켜 버리자 이런 압력이 아마 제일 클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진짜 너무 욕먹는다. 그래서 의총을 하자 이런 목소리들도 지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논의가 지금 일어나게 된다면 혁신위의 제안이 어떻게 그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논의되고 당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는지를 일단은 봐야 되고요. 근데 아마 높은 가능성으로 그 에너지가 지금 대부분 전당대회 주자들 간의 논쟁으로 옮겨간 측면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거 자체도 건강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지도부가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믿고 그걸 기다릴 때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당대회 그 주자들 간의 이런 그 논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서 그 에너지로 무덤 같은 전당대회, 국민들 아무도 관심 없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래도 제대로 된 노선에 대한 논쟁의 에너지가 저 당에 남아있구나. 네. 그리고 당원들도 거기 참여해서 입장도 정하고 본인의 생각도 정립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당의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당대회가 어떻게 치러지느냐가 예. 그 이후에 내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뒤에 총선까지 당의 운명을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좀 어떻게 작용할지가 좀 궁금한데 정청래 의원이 지금 상태로는 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얼마 전에 발의한 법안을 보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는 게 보통 국무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는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내놨거든요. 그리고 어제 SNS에 글 올린 거 보니까 바로 추진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약간 국민의힘을 해산시켜버리겠다라는 움직임이 당대표가 유력한 의원 입에서 나온다는 거? 이게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엄과 탄핵 사태에서 자유로운 당대표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비해서라도 아무도 쳐내지 말고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계엄이냐 탄핵 때 입장이냐가 지금의 그 본인의 그 상황을 무조건 다 정당하고 우월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면 관저 앞에 가서 시위하신 40몇 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도 그 당시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거기 가서 절차를 지켜라, 뭐 체포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이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뭐 100% 다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게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을 마치 옹호하는 것처럼 지금 또 많은 일들이 새로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진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과하시고 네. 저는 그러면 분명히 이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정청래 그 의원 같은 분이 지금 민주당에 많아요. 네. 뭐 되는 소리든 안 되는 소리든 뭐 법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국민의힘을 망가뜨리려고 부서뜨리려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건 그런 시도들로부터 당을 지키는 거는 우리끼리 앉아서 스크럼 짜고 무조건 싸우자 이런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국민들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한테 버림받으면 그 수도 없는 시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말도 안 되는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국민들조차도 저 당은 정말 내란 세력이구나라는 마음이 내란을 들면 아직도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어쨌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이다. 네, 국민들조차도 해산할 필요가 있네라고 그렇게 느껴져 하면 버리면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서 100명이 스크럼 짜고 앉아서 무조건 서로를 지킨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중요한 안으로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국민들께 저 당은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워지려고 지금 마음먹은 당이라고 인정받아야 된다가 예. 1번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필요 없다, 사과할 필요도 없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당에다가 정말 대포를 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뒤에 또 비슷한 얘기를 하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기다리고 계셔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